여러분, 최근에 대규모 콘서트나 엄청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를 현장에서 직관하러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거 현장감 진짜 엄청나잖아요. 수만 명의 군중이랑 막 같이 호흡하고 응원하는 그 에너지는 확실히 현장이 아니면 절대 느낄 수 없는 값진 경험이죠. 맞아요. 그 에너지가 아드레날린을 확 끌어올려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항상 그 완벽한 경험이 끝난 직후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 네. 그 주차장 지옥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데만 수십 분이 걸리고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앞차의 붉은 브레이크 등만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시간을 통째로 버려야 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아, 생각만 해도 벌써 피곤해지네요. 진짜 그 60분짜리 꽉 막힌 교통체증을 겪다 보면 오늘 하루 정말 즐거웠다는 기분마저 싹 날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지옥 같은 교통체증을 단 10분 만에 그것도 도심 위를 아주 쾌적하게 나는 비행으로 건너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야, 그렇게만 된다면 뭐 마법이죠, 마법. 이게 먼 미래의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빌리티 산업 한가운데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UAM 분야의 선두주자인 조비 에비에이션의 공식 발표 내용하고요. 북미 아이스 하키리그 소속인 산호세 샥스 구단의 성명, 그리고 이 파트너십이 가지는 비즈니스적 가치를 다각도로 분석한 심층 리서치 노트들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스포츠 팬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인 바로 그 교통체증을 하늘을 나는 택시로 해결하려는 한 기업의 시도가 어떻게 미래 모빌리티 시장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될 것인가, 이걸 파헤쳐보는 겁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을 분석해보면요. 이 소식이 단순히 새로운 이동수단이 하나 더 생겼다, 이 정도 수준의 뉴스가 아니라는 걸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헬리콥터 2.0 버전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동수단의 형태가 변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인지하고 또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 전환점의 중심에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과 사노세 샥스의 공식 파트너십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샤크스의 홈구장인 SAP 센터 주변에 에어택시 전용 정류장, 이른바 버티포트를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 비행장을 뜻하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파트너십이 그냥 경기장 안이나 펜스에 기업 로고 하나 크게 달아주는 그런 전통적인 스폰서십 형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자료에 등장한 샥스 구단의 사장 조나단 데커의 성면에 뜯어보면 이들의 전략적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성명서 내용이 꽤 인상 깊었죠. 네, 베커 사장이 이렇게 밝혔죠. 우리는 경기장 안에서의 경험만 생각하지 않는다. 팬들이 어떻게 경기장으로 오고 가는지를 포함해서 모든 과정을 재창조하고 있다. 이렇게요. 그 재창조라는 단어, reimagination. 이 단어가 비즈니스 관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보통 기존의 스포츠 구단들이 마케팅할 때 보면 항상 우리 구장 좌석이 제일 푹신하고 편안합니다. 아니면 우리 구장의 먹거리 라인업이 끝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장 도어를 딱 열고 들어온 그 이후의 경험에만 막대한 자본을 집중해 왔잖아요. 철저하게 목적지 도착 이후에 통제 가능한 환경에만 집중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팬이 집문을 나서는 그 첫 순간부터 경기를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전체 여정으로 시야를 확 넓혔다는 뜻이니까요. 비즈니스의 무대 자체가 커진 거잖아요. 리서치 노트에서도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짚고 있습니다. 스포츠 비즈니스, 나아가서는 거대한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쟁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패러다임의 이동이요? 네, 과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지 도착 이후의 경험이 가장 중요했다면 이제는 이동하는 과정 자체의 프리미엄화로 전장이 완전히 확대된 거죠. 과정 자체의 프리미엄화. 이거 진짜 매력적인 개념이네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꽉 막힌 도로에서 매연 맡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에 노을이 지는 캘리포니아 도심 위에 에어택시로 쾌적하게 날아서 이동하는 겁니다. 와, 그거는 이동이 아니라 그냥 어트랙션을 타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정확합니다. 이동이라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VIP 경험이자 거대한 엔터테인먼트의 아주 중요한 일부로 편입되는 순간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너무 꿈 같은 이야기라 과연 현실성이 있나 싶기도 한데 자료를 보면 기술적인 디테일도 상당히 꼼꼼하고 현실적으로 설계되어 있더군요. 조비 에비에이션의 기술력이 그만큼 궤도에 올랐다는 증거죠. 조비의 기체 스펙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6개의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100% 전기 수직 이착륙기. 그러니까 eVTOL 형태고요.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320km에 달합니다. 시속 320km면
웬만한 슈퍼카보다 훨씬 빠른 거죠. 그러니까 그 꼬불꼬불 nak히는 길을 하늘에서 직선 항로로 쏴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60분 거리가 10분 컷이 되는 마법이 가능해지는 건데 사실 속도만 놓고 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어떤 의문이시죠? 아니 기존에 있는 헬리콥터도 충분히 빠르지 않나? 굳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이 새로운 폼팩터를 도심 한복판에 도입하려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헬리콥터와 EVTOL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헬리콥터는 SAP 센터 같은 도심 한복판, 그것도 주거지랑 상업시설이 막 빽빽하게 밀집한 곳에 이착륙장을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땅값이 비싸서 그런 것만은 아니죠? 네, 가장 큰 장벽은 결국 소음과 배기가스거든요. 기존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그 엄청난 굉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우, 기가 먹먹할 정도잖아요. 프로펠러 돌아갈 때 주변에 있으면 대화조차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소음이 심각하죠. 맞습니다. 그런 소음 덩어리가 경기장 주변에 수시로 내린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지자체의 깐깐한 환경 규제를 통과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다. 확실히 그렇겠네요. 그런데 조비의 기체는 100% 전기 구동이라 일단 배기가스가 전혀 없는 친환경 기술이라는 점도 중요한데 소음 수준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이 거대한 비행기체가 이착륙하고 비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 일반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소음보다도 작고 심지어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수준에 불과하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더군요. 바로 그 나뭇잎 스치는 소리라는 비유가 이번 도심 항공 모빌리티 비즈니스가 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무기이자 경쟁력입니다. 헬리콥터랑은 아예 체급이 다른 정숙성이네요. 수직으로 이착륙할 때조차 소음이 그 정도로 완벽하게 통제된다면 도심 인프라 구축의 가장 큰 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소음 피해가 없으니까 반대할 이유가 확 줄어드는군요. 지자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배기가스 얻는 친환경적이고 소음 민원도 안 들어오는 이런 혁신적인 인프라 투자를 굳이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셈이니까요. 기술적 한계를 어떻게 돌파했는지는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소음과 배기가스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네요. 그렇죠. 하드웨어적인 준비는 이미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장 호기심을 가졌던 부분은 기체의 스펙보다는 바로 입지 선정 그 자체였습니다. 왜 하필 사노스인가 이 부분이시죠. 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미국 내에만 해도 뉴욕이나 LA, 시카고 같은 훨씬 거대한 빅마켓 스포츠 시장들이 존재하잖아요. 메이저리그 구단이나 NFL 구단도 수두룩하고 자금력도 훨씬 빵빵한 곳들이 많죠. 전 세계 그 수많은 대도시와 쟁쟁한 구단들 중에서 조비는 왜 하필 캘리포니아의 사노세 샥스를 첫 파트너로 선택했을까요? 이 선택 뒤에 깔린 조비의 비즈니스 전략이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하더라고요. 입지 분석 파트가 오늘 다루는 자료에서 가장 인사이트가 번뜩이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조비의 이번 파트너십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연이 닿아서 맺어진 게 아니라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을 아주 철저하게 계산한 이른바 고투마켓 전략의 완벽한 결과물입니다. 고투마켓 전략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들이 깔려있던 건가요? 첫 번째는 극강의 페인 포인트, 즉 고객이 일상적으로 겪는 고통의 깊이입니다. 아, 고통이 깊어야 해결책에 열광한다는 그 비즈니스 원리군요. 맞습니다. 산호세는 다들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곳을 관통하는 101번 고속도로나 880번 고속도로는 미국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악명 높은 교통체증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특히 경기 당일에는 도로가 말 그대로 거대한 아스팔트 주차장으로 변해버리기로 아주 유명하죠. UAM이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결국 시간 단축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만큼 그 시간 단축을 뼈저리게 절실히 필요로 하는 타겟도 드물다는 거죠.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요. 그 꽉 막혀서 숨도 막히는 도로 위에서 차에 갇혀 있는데 내 머리 위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에어택시가 슝 하고 날아가는 걸 목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야말로 그 어떤 수백만 달러짜리 글로벌 광고 캠페인보다 훨씬 강력하고 직관적인 마케팅 효과를 낼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지옥 같은 체중 위를 단 10분 만에 여유롭게 날아가는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최고의 쇼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맥락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두 번째 전략적 이유가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고객의 특성입니다. 실리콘밸리 주민들이라는 특성 말이죠. 새로운 폼팩터,
특히 하늘을 나는 모빌리티라는 완전히 낯선 기술이 대중화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은 규제나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 소비자들의 심리적 장벽이거든요. 맞아요. 처음 타보는 날아다니는 택시라니 솔직히 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웨이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의 풍경이 된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점이 아주 중요한 문화적 맥락입니다. 하긴 운전대도 없는 차에 아무렇지 않게 올라타서 스마트폰 보면서 이동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이라면 조종사가 버젓이 앉아서 운행하는 에어택시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도 상대적으로 훨씬 낮을 수밖에 없겠네요.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심리적 허들이 이미 확 낮아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게다가 이 지역 사람들은 단순히 혁신 기술에 대한 수용도만 높은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나요?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높은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탄탄한 구매력을 갖춘 테크 산업 종사자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입니다. 아, 돈과 기술 친화력을 모두 갖춘 완벽한 타겟이네요. 즉,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으면서도 비즈니스 초기 단계의 그 높은 프리미엄 요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완벽한 얼리 어댑터들이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비 입장에서는 초기 비즈니스 모델이 안고 있는 수요 부족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말 지구상에 몇 안 되는 최적의 테스트베드인 셈이군요.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드는데 산호세만큼 유리한 곳이 없다는 게 완전히 납득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데 세 번째 이유인 물리적 인프라 측면에서의 이점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거든요. 조비 에비에이션의 본사랑 테스트 비행장이 산호세 바로 옆인 산타크루즈랑 마리나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꽤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던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유지하는 관점에서는 그 물리적 거리가 가장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이점일지도 모릅니다. 산호세와 산타크루즈는 지도에서 보면 산맥 하나를 딱 사이에 두고 있는 말 그대로 조비의 앞마당이거든요. 앞마당에서 첫 장사를 시작하는 거군요. 완전히 새로운 항공 네트워크를 상용화하는 이 극초기 단계에서는 기체의 유지보수 인프라의 촘촘한 관리,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같은 이른바 MRO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만약에 조비가 본사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진 뉴욕이나 시카고에서 첫 상업 비행을 화려하게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랬다면 끔찍했을 겁니다. 기체에 아주 작은 문제가 하나만 생겨도 본사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즉각적으로 현장에 투입되기가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럼 그에 따른 운영 리스크와 물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겠네요. 맞습니다. 홈그라운드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함으로써 핵심 인력들의 기술 지원과 인프라에 대한 통제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아주 영리하고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와, 이렇게 입지 선정의 배경을 세세하게 뜯어보니까 이 파트너십이 단순한 우연이나 인맥으로 성사된 게 전혀 아니네요. 철저한 분석의 결과죠. 지역의 심각한 교통 인프라 한계, 인구 통계학적인 얼리 어댑터 특성, 그리고 자사의 운영 효율성까지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비의 치밀함이 돋보이는 대목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요. 이번 파트너십이 당장의 지역 비즈니스를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체 밸류에이션이나 비즈니스 구조 자체에 어떤 원대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비의 임원인 스테판 바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실생활에서 대규모로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 대규모로, 즉 S스케일이라는 단어에 시선이 꽂히더라고요. 이걸 저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그 발언이 담고 있는 진짜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동안 주식시장과 수많은 투자자들이 UAM 산업을 바라보면서 가장 근본적이고 큰 의구심 중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수익성이나 대중화 가능성 아닐까요? 빙고입니다. 과연 이게 대중화될 수 있는 스케일업이 가능한 비즈니스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기껏 해봐야 엄청나게 부유한 기업 임원들의 전용 힐기 시장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정부나 군사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쓰이는 B2B 혹은 B2G 시장에 머물고 말 거라는 아주 회의적인 시각이 시장에 팽배해 있었거든요. 아, 소수만을 위한 값비싼 장난감으로 남을 거라는 우려였군요. 그런데 수만 명의 대중 팬덤을 보유한 북미 스포츠 구단과 대대적으로 손을 잡았다는 건 특정한 VIP 소수나 정부기관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 소비자들을 향한 대규모 B2C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나 다름없군요.
바로 그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성 측면에서 폭발적인 잠재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약에 산호제 샥스와의 이 초기 모델이 성공적으로 삐걱거림 없이 안착한다면 이걸 일종의 레퍼런스 삼아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거든요. 글로벌 확장 패키지가 완성되는 거네요. 네, 전 세계의 거대한 돔구장, 글로벌 프랜차이즈 테마파크, 아니면 라스베가스 같은 대형 카지노 리조트 등으로 이 파트너십 공식을 무한히 복제해서 수출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되는 스포츠 구단이나 리조트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겠는데요. 시즌권이나 최고급 VIP 패키지에 조비 에어택시 픽업 서비스를 결합해서 끼워 팔면 티켓 단가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고 다른 구단은 절대 못 주는 차별화된 압도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윈윈 전략의 정석이죠. 게다가 이 버티포트 인프라라는 건 한번 막대한 돈을 들여 구축해 놓으면 경기나 콘서트가 없는 텅 빈 평일에도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굴릴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샥스 경기가 1년 365일 내내 열리는 건 아니니까요. 낮 시간대나 경기가 없는 날에는 일반 직장인들의 꽉 막힌 도심 출퇴근용으로 쓰거나 공항으로 이동하는 셔틀 서비스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으니 기체마 인프라의 가동률을 극대화해서 뽕을 뽑을 수 있겠네요. 그 지점이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평가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플랫폼으로의 진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비는 이제 단순히 훌륭한 비행기를 찍어내는 하드웨어 제조사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켜서 택시 부르듯 호출하고 결제하면서 일상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거대한 플랫폼 운송 사업자로 스스로를 진화시키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생각해보면 마치 우버가 초기에는 엄청 비싼 우버 블랙카 서비스로 한정적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가격을 낮추고 우버 X 같은 대중적인 승차 공유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체를 만드는 전통 제조업의 밸류에이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플랫폼 기업의 어마어마한 밸류에이션을 노린다는 것, 확실히 투자자들 입장에선 너무나 매력적인 비전입니다. 비전은 정말 완벽하죠. 요 초기 가격 저항은 사실 테슬라의 전기차나 초기 스마트폰처럼 모든 혁신 기술이 세상에 나올 때 겪는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라는 거죠. 처음엔 다 비싸고 욕먹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 핵심 부품인 배터리 밀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기체의 대량 양산 체제가 공장에 딱 갖춰지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서 1회 비행 단가가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조비 에비에이션 경영진 역시 본인들의 장기적인 목표는 우버블랙이나 일반 프리미엄 택시를 타는 수준으로 에어택시 요금을 낮추는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여러 번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정책 당국의 묘묘한 스탠스 변화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 시장, 즉 이 UAM 생태계의 글로벌 주도권을 어느 나라가 선점하느냐는 지금 국가적인 경제 어젠다이자 안보 어젠다이기도 하거든요. 중국이나 유럽과의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규제 당국이 마냥 깐깐하게 굴면서 무작정 자국 산업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는 선에서는 인프라 확충과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듣고 보니 결국 핵심은 그 기술적, 규제적 허들을 어떻게든 넘어가는 시간의 문제일 뿐 도심 위를 나는 에어택시라는 이 모빌리티의 방향성 자체는 이미 시대적으로 거스릴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는 거네요. 물결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깊숙이 살펴본 조비 에비에이션과 산호세 샥스의 이 전략적 파트너십은 그 거대한 모빌리티의 전환을 앞당기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비즈니스적으로 영리한 첫걸음이었던 거고요. 네, 여러 퍼즐이 아주 예쁘게 맞춰진 첫 사례죠. 이쯤에서 오늘 다룬 수많은 리서치와 자료들의 핵심을 곰곰이 되짚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시끄럽고 매연을 푹푹 내뿜던 기존 헬리콥터를 조용하고 깨끗한 친환경 배터리 비행기로 바꿨다. 이런 단순한 하드웨어 스펙 업그레이드에 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스펙 이상의 철학이 담겨 있죠.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우리가 무의미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흘려보냈던 그 아까운 시간을 온전히 우리 삶으로 되찾고 스포츠와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방식, 나아가 내가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도시 자체를 100% 완전히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라이프 스타일의 진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차로 좋기 1시간 넘게 걸리던 그 복잡한 도심 한복판의 경기장까지 금요일 퇴근 직후에 단 10분 만에 쾌적하게 날아가서 따뜻한 핫도그와 시원한 맥주를 즐기며 팀을 응원합니다. 상상만 해도 피로가 풀리네요.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
모두가 주차장 지옥에서 클락션을 울리며 고통받을 때 겪을 필요 없이 다시 여유롭게 노을지는 하늘에 날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삶 말입니다. 그 영화 같은 상상이 이제 막 설계도를 벗어나 현실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혁명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을 이렇게 찬찬히 지켜보면서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텍스트를 분석한 자료들 그 너머에 존재하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질문이죠. 어떤 질문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목적지로 가는 이 이동 과정 자체가 더 이상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라 그 자체로 풍경을 즐기는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또 물리적인 이동 시간 자체가 지금의 10분의 1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압축된다면 어떨까요? 세상의 기준이 다 바뀌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집을 구하거나 평생 다닐 직장을 선택할 때 과연 물리적인 거리라는 이 오래된 개념을 지금처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게 될까요? 와, 그가 진짜 날카로운 포인트네요. 출퇴근 시간이라는 가장 큰 변수가 아예 삭제되어 버린다면 우리가 굳이 이 비싼 주거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면서 공기 안 좋은 도심 한복판의 역세권이나 직주 근접 아파트만을 아등바등 고집할 이유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겠군요. 거주지와 상업지구를 나누고 집값을 결정짓던 기존의 철권 같은 부동산 법칙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60km밖에 숲속 전원주택에 살아도 도심 직장까지 에어택시로 15분이면 도착하니까요. 에어택시가 일상이 되어서 하늘길이 뻥 뚫리고 지상 도로의 족쇄가 영원히 지워진 미래의 도시는 지금 우리가 폰으로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이 전콩적인 2D 지도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3차원 지도를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이동수단의 혁명은 곧 언제나 공간의 혁명으로 이어졌고 결국 우리 삶의 방식 전체를 송두리째 재정의하는 거대한 라이프스타일 혁명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조비 에비에이션이 저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쏘아 올린 이 작지만 강력한 날갯짓이 과연 미래 우리들 도시의 지도를 어떻게 다시 그리게 될지 우리는 지금 아주 흥미진진한 역사의 변곡점을 실시간으로 안방에서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진짜 앞으로의 10년이 너무 기대되는 이유죠. 미래 모빌리티가 가져올 도시 지도와 부동산의 근본적인 변화라니 오늘 이 심층 탐구가 모두 끝난 후에도 여러분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 아주 강력하고 철학적인 멋진 질문이네요. 네, 여러분도 꼭 한번 스스로 답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꽉 막힌 퇴근길 도로 위에서 답답하게 앞차의 브레이크 등을 바라보실 때 이 질문을 한 번쯤 여유롭게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평생 오지 않을 먼 미래 같았던 그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우리 머리 위를 지나는 나뭇잎 스치는 소리처럼 아주 조용하게 우리 곁으로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하늘을 보면 이미 날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흥미로운 탐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